자, 다시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한다. 다시 채널 부호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부호율이라고 하고 채널 부호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한다. 3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 채널 부호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부호화이다. 각각의 부호화의 과정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부호화는 자, 이 글이 어렵게 느껴졌던 건 상위 항목, 하위 항목, 하위 계속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이야. 부호화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어떤 게 상위 개념이고 어떤 게 하위 개념인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자, 기준 신호. 처음에 할 때 기준이 필요해.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이 기준 신호가 무엇인지 처음에 그게 언급이 되고 있지. 예를 들어 차동 부호 직전의 기준 신호가 플러스라면 자, 부호가 0, 1, 1, 0이야. 그러면은 양, 양. 왜? 0이면은 전압을 유지한대. 기존의 그 신호가 플러스니까 기존의 신호가 여기서 플러스야, 기존에. 근데 0이니까 그 양을 그대로 유지하겠지. 근데 1이면은 그 앞에 걸 바꿔줘. 다시 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또 1이야. 그럼 다시 또 양으로 바뀌겠지. 근데 마지막이 0이야. 0이면은 그 앞에 있는 양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래서 양양 이렇게 되는 거지.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한다.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여기까지. 자, 질문. 질문. 자, 8일차 봅시다. 8일차. 1번 내용 확인하는 잠깐만. 너네 프린트에서 학교 프린트에서 혹시 받은 것 중에 설명 필요한 거 있니? 학교 프린트에서. 만약에 설명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카톡에다 좀 올려줄래? 이따 그거 먼저 설명을 해주게 이따가. 받은 프린트 중에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은 저기 뭐야 꼭 PDF가 아니어도 돼.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너희들 갖고 있는 자료잖아, 그치? 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혹시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하세요. 그럼 카톡에도 올려놔. 이따가 하게. 자, 1번은 부분적인 내용 확인하는 문제, 2번도 마찬가지. 근데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한 설명. 내용 확인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 이기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집중력을 좀 더 높여서 봐줘야 돼. 기억에 관한 이해. 얘도 내용 확인하는 문제. 바로 옆에 있는 5번 문제도 마찬가지. 4번 윗글의 율곡과 복의 플라톤. 이거 비교하는 거네. 플라톤의 생각하고 율곡의 생각. 공통점과 차이점. 요 두 가지 관점에서만 봐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속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거 적용하는 문제. 본문 내용 읽고 요거 마지막 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요거 8분 정도 7분에서 8분 풀어봅시다.
들리니? 안지민 들려? 안지민 들리냐고? 지금 8일차 8일차에 제일 처음 문제 풀어봐. 거기 수기치인 나오고 이기론 나오는 부분이거든. 거기에
다현님. 자, 천천히 마무리하세요. 예. 다 못하는 사람 있니? 자, 질문.
5번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의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자, 내용 확인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6번 윗글을 바탕으로 북의 숙종을 이해해라. 숙종 봐보세요. 숙종 25년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의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이게 법전 이름이야.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온 성스러운 규례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할지에 대하여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 처하고 영구의 관리로 그러니까 파면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그랬을 때 자 본문을 봐봅시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인은 이제 성스러운 사람, 공자, 맹자, 뭐 예수, 부처 이런 사람 다 성인이야.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이 숫자가 닦을 숫자, 기는 몸기자, 나를 닦는다.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투철이하고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다.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예를 들면은 뭐 나라를 다스린다, 마을을 다스린다, 뭐 집안을 다스린다.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 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율곡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묘 지어서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전제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관념적인 것.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여기까지가 이 기를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하며 작동하는 물질적인 요소, 눈에 보이는 요소,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와 함께하고 있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 네모 이기지묘. 성질이 다르지만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늘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하면은 쓰레기 줍는 사람도 있고 뭐 길 가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착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흥부와 같은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밑줄 동일한 일을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처와 예수의 레벨은 안 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나 부처처럼 수기를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다면 우리도 언제든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질 변화론을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는 옳고 그름,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이다. 임금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면 이제 신하가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옳은입니다. 말하면서 법제개혁의 필요성을 주한다. 밑줄. 법제개혁의 필요성. 현실에 맞게끔. 곧 일하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른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왕도나 오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현실에 반영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 명령,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고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경국대전 할 때 법전으로 된다. 매우 신중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전이다.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이다. 꾸준한 정년을 거쳐 갈고 다듬는 과정,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영원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기본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간을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을 판정된 규범은 조종선언이라 불렀고 조종선언인데 뭐 아까 문제에서 언급됐지.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언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곡의 법제개혁론은 조종성언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만들어진 조세법령이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조세법령이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꿔야만 한다고 역설 주장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정성원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정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이의 노력은 수기친의 실천이라고 할 만하다. 어... 자, 5번 문제. 5번 문제의 2번 선택지. 이 답이 2번이지. 왜 그런 거니? 국왕의 왕도가 잘못된 건 아니라 그랬잖아. 국왕의 왕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왕도는 잘못된 게 없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그 효용 가치가 있게끔 어, 어, 소외되는 계층 없이 넓게 이것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려고 하는 법제 체제의 수정, 요걸 얘기를 했던 거겠죠. 국왕에게 잘못된 견해를 주시는 국왕에게 견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되겠니? 세이 5번 됐어? 임금의 왕도 생각 됐지. 그 다음에 6번.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달을 적용하는 것 조종성언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았다.
지금 숙종이 결론 내렸잖아. 지금 갑이 지금 회양부사로서 있는데 지금 선비을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죽게 했어. 근데 숙종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갑이 너무 지나친 처벌을 내렸다. 그래서 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다를 적용하는 것.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조정성원이 뭐니?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 거쳐서 만든 그런 법전을 조정성원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그 조정성원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조정성원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그 회양부사 갑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겠지. 자, 여기 6번 문제에서 이해 안 되는 선택지가 몇 번이니? 자, 6번에서 이해 안 되는 거. 5번 선택지 쪽. 아니잖아. 얘 지금 정당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또 지금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가고 그 너네 학교에서 독서 그 프린트하고 교과서 받았던 것 중에서 설명 필요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미리 올려놔. 요거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만약 그거 있으면 그거부터 가고 없으면은 계속해서 요거 이어서 갑시다. 자, 잠깐 끊었다 갑시다.